많은 분들께서 집을 알아보러 갈 때 진짜 형식적인 부분들, 최소한의 부분들만 그렇게 살펴보고 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요, 요거 유심히 잘 기억하셨다가 집 보러 갈 때 딱 적용하셔가지고 요런 부분들 보시면은 정말 현실적으로도 좋은 집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풍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이런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집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피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들을 딱 세워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탁탁탁탁 접목해서 살펴보시면은 정말 현실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집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풍수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쉽게 풍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쓴 책 이부의 풍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 누수가 된다라는 거는 되게 엄청 중요하고 까다로운 일이고, 만약에 누수가 된 아파트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제외시키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면은 요거 체킹 못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도 물론 명시가 되어야겠지만은 우리가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첫 번째로 체킹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집 자체의 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집을 알아보러 가셨을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이라든지 사시는 분에게 딱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곰팡이가 쓸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넌지시 한번 슥 물어보시면은 어떻게든 답변을 주실 텐데요. 만약에 이게 어떤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집 자체에 어떤 딱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가 쓴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 집에 내가 살지 말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곰팡이라는 거 현실적으로도 더럽지만은 운적으로도 그만큼 집이 음습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집이 음습할수록 나쁜 기운들이 모여들기가 쉽고, 나쁜 기운들이 모여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운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비어 있었던 집입니다. 요거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임박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딱 바로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곳, 내가 이사 가고자 마음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가장 빠른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을 여러분들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어 있었던 집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까딱하면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요. 계속 굴러가야 됩니다.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멈춰 있으면은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즉 굴러가지 않고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다라면은 그만큼 다시 원래대로 작동시키려면은 뭔가 하자가 나 있는 부분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을 제가 봤었는데요. 저도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어 있었다라고 좋다라고 했더니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는 환풍기도 그렇고요. 보일러도 그렇고 문짝도 그렇고 분명 멀쩡했었습니다. 멀쩡했는데 이게 사람이 살면서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삐그덕거렸던 것이 망가지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 비어 있었던 집일수록 여러분들이 각종 안에 집기류들
그 기본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절대 실패 없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 수압이죠. 자, 수압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수압 체크하실 때 요거 보통 이렇게 한번 딱 틀어보고는 말죠. 요거 한번 딱 틀어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자, 우선 주방에 가서 싱크대 먼저 틉니다. 물을 틀어놓습니다. 물을 틀어놓은 다음에 바로 화장실에 가서도 또 물을 틉니다. 그럴 때 수압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변기물까지 내려야 그때 확실히 이제 수압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냥 샤워할 때도 그렇고 주방에서도 그렇고 수압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압이 너무 약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당연히 생활이 불편이 있을 거고, 미리 그 점을 숙지하고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니까, 수압 체킹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틀어가지고 체킹해 보시고요. 아, 여기 수압에 더해서 온도도 같이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온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온수도 그렇고요. 이 보일러가 언제 교체를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보일러는 10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한 15년, 16년까지도 계속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그냥 들어갈 것 같으면은 보일러가 교체된 집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일러가 언제 됐는지, 이게 1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만약에 10년을 넘었다라고 한다면은 요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집주인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층간소음이죠. 이거는 공인중개사분한테도 계속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잘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전화해가지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유독 층간소음이 약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브랜드가 약한 경우에 층간소음이 잘 일어나는 아파트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도 층간소음 이런 관리위원회 같은 걸 해서 공동시설, 이런 아파트 같은데 규약에도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기 쉽지 않은데, 뭐 본질적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문제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요. 위에 어떤 이웃을 만나는 애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터에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불편을 끼친다면은 절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 일곱 번째로는요. 집터의 원래 용도,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이든 아파트든 내가 살려고 하던 집이 있기 이전에 무엇이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하시면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동묘지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공동묘지가 있었던 시설들 혹은 무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나쁜 운을 받을 확률이 너무너무너무 높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요즘 잘 참고하셔야 되고요. 아마 제가 요거 말씀하시면은 딱 요 사건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가 집안에서 그 밑에 엄청난 유골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삼성가? 잘 사는데? 근데 유골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에이, 아무 의미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건요, 그 집에 사는 기운도 받겠지만 내가 타고난 운도 있고요. 내 위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운을 받더라도 내 운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운을 받는 크기가 다른 겁니다. 자, 매일같이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100m를 열심히 전력으로 뛰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달리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100m를 전력으로 뛰면은 정말 힘들죠. 이것과도 같은 거니까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원칙적인 부분들 가려가지고 사는 게 가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풍수적인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바로 집을 구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준비해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집 구하실 때 아무리 피곤하다 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한번 이 피곤하다라고 생각드는 거를 뒤집어서 하지 않으면은 사는 내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요,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잘 체킹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좋은 기운 온전히 다 받아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조회수 수익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쓰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